이번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브디 관련 웹이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면 저는 플러스 플라스틱 디자이너 윤지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웨비나에서는 라이노 8의 서브디 기능을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서브디 모델링의 핵심 개념이랑 워크플로우를 이제 예전 모델링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선 이어폰, 그리고 옆에 보이는 조형물, 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서브디의 유연한 특성을 이해하고 예제를 통해 활용 방법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서브디의 가장 큰 강점인 유기적인 곡면을 빠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크리즈 기능과 같이 디테일한 조형 만들기, 그리고 서브디와 럽스매시 간의 변환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서브디 모델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업이나 개인 프로젝트, 네,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컨텐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서브디가 어떤 것이고 서브디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서브디를 구성한 요소 그리고 서브디의 장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서브디를 어떻게 조작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조작을 해서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가지 모델링 예시를 통해서 주요 기능들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브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서브디는 이제 서브 디비전의 약자인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폴리곤을 단위 면적당 잘게 나눠서 곡면에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육면체에서 점점 면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이제 우측으로 점점 촘촘하게 곡면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작은 패치를 나누면서 부드러운 표면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그 알고리즘의 예로는 우측 상단에 보이는 캔머 클락 서브디비전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라이노 서브디도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라이노 서브디는 새로운 타입의 지오메트리로 리밋 서페이스 포인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이노 서브디 방식은 한계 표면, 즉 리미트 서페이스를 계산해서 곡면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네.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밑에 보이시는 레벨 1부터 우측으로 갈수록 레벨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곡면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제 라이노 서브디는 이제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이제 최종의 곡면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넙스와 동일한 편집 방식, 그리고 동시에 기존 폴리곤 기반의 서브디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라이노를 기본적으로 쓰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하다는 점, 장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레벨에 따른 변화에 관계없이 이제 최종적인 매끄러운 곡면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브디 객체를 넙스 객체로 변환할 때 이제 손실 없이 변환할 수 있다는 게 또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서브디 오브젝트를 빠르게 곡면을 만들고 나서 넙스로 이제 변환시킨 다음에 넙스 에디팅을 또 진행을 하시거나 출력을 하시거나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그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에디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반대로 이제 넙스랑 메쉬에서 서브디로도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스호퍼를 포함한 라이노의 여러 명령어가 함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에 보이는 넙스와 서브디를 함께 분린할 경우에 서브디 객체가 넙스로 변환되어 분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과 개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봤고, 서브디를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꼭지점, 벌텍스, 그 다음에 엣지, 면, 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 구성 요소를 이제 오른쪽 위에 보이는 건볼을 이용해서 끌어당기거나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형상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시프트 좌클릭을 통해서
이 구성 요소 서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컨트롤 포인트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넙스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때 키보드에 있는 F10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활성화가 되고 컨트롤 포인트를 이제 잡아당기거나 할 경우에 형상이 우측 하단과 같이 변형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은 간단하게 드렸고 조작 방법을 실제 라이노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라이노 기본 화면인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여러 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브디 툴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서브디 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우측 끝부분에 이 옵션을 눌러주셔서 쇼 툴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서브디 툴즈 요걸 활성화를 해주셔야 이제 상단의 리스트에 나오게 됩니다. 되셨으면 일단 서브디 리스트 안에 있는 서브디 스피어를 먼저 생성을 해줄게요. 서브디 스피어를 생성할 때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예제 모델링 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부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서브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 마우스가 가리키는 방향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 엣지, 페이스 이런 단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건볼이 이제 활성화가 되죠. 여기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시거나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회전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엣지의 전체 엣지를 이렇게 둘러서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로 하나하나 다 클릭하는 것이 아닌 첫 번째 엣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 바로 연속되는 엣지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버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이렇게 연장되는 점에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여기서 자유롭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쪽 왼쪽 페이스부터 오른쪽 페이스까지 선택을 하고 싶다 할 때도 일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첫 번째 왼쪽 페이스 선택 그리고 오른쪽 페이스 선택 그 다음에 이 맞닿아 있는 페이스 바로 측면에 있는 페이스를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영역별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 주거나 키워 주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머지 페이스와 딜리트 페이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지 페이스는 말 그대로 이 페이스들을 병합하는 명령어인데요. 여기서 누르게 되면은 이제 4개를 선택을 했었는데 싱글 페이스로 이렇게 병합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딜리트 페이스는 말 그대로 그 페이스를 선택한 기준 페이스에서 엔터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시는 그 스피어는 리미트 서피스, 이제 최적의 곡면을 이렇게 최종적인 곡면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리곤 형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탭 키를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서 컨트롤 시프트 클릭을 통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네, 조금 더 모델링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포인트를 활성화를 F10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방금 또 건볼로 이제 서버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익스트루드 서브디를 누르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말 그대로 이 면이 돌출이 되는데 이 서브디 익스트루드이기 때문에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기능도 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서브디 조작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작 방법을 알았으니 그 모델링 예제 세 가지를 통해서 서브디에서 좀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가 배워볼 것은 썸네일에서 또 봤던 무선 이어폰, 그리고 조형물, 그리고 마지막 건축물, 이렇게 크기도 다양하고 형태도 조금 각자 이렇게 특징이 있는 그런 예시로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보기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에어팟과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네, 무선 이어폰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배울 기능은 브릿지입니다. 네, 브릿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실제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필스 업 디 홀, 인서트 엣지를 통해서 디테일을 살려주고 마지막에 툰업스를 통해서 서브디로 다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를 넙스로 변환하는 과정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고요. 그래서 네, 이어폰의 경우에는 제가 그 좀 참고하시기 편하시라고 이제 과정별로 이렇게 네, 부모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정별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 이어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랜덤 모드를 한번 켜보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곡면의 형상을 가진 이어폰이 만들어지죠.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헤드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헤드 부분 만들기 위해서는 스피어가 필요합니다. 스피어는 아까 이제 생성했었는데 왼쪽에 있는 이 Create a Solid Sphere를 클릭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서 스피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먼저 스타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스타일에는 UV 그리고 트라이앵글, 쿼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UV는 말 그대로 UV 방향으로 이 면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의 트라이앵글은 말 그대로 면 구성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쿼드는 당연히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 구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스피어는 방금 그 말씀드린 내용에 기반하면 이제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생성을 해줄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브 디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치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면이 세분화되는 게 특징이라서 저는 서브 디비전을 1로 해서 이 분할되는 엣지의 개수를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한 15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맞춰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성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위에 있는 이 스피어는 조금 형태 변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도 함께 좀 수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수정할 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분홍 색깔 테두리가 보이는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스케일을 줄여준다거나 네, 이동을 해준다거나 해서 조금은 오른쪽 부분이 더 들어가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또 비교를 해보면 이 앞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좌클릭을 통해서 스케일을 살짝만 시프트 누른 상태에 좀 줄여주고 앞으로 좀 더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어폰 특성상 살짝 앞부분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에랑 거의 비슷해졌죠? 이렇게 이어폰의 헤드 부분은 형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스텝을 이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면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delete face로 이 명령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명령어를 눌러서 지우셔도 되지만 컨트롤 시프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 있으죠.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맞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또 형태가 살짝살짝 이렇게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조정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탭 키를 눌러서 두 개의 어, 모델링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비슷해졌죠. 네,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 통해서도 수정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두 번째 단계와 같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린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실린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피어 밑에 이렇게 실린더가 있습니다. 실린더를 눌러주시면은 생성하기 이전에 옵션이 있는데요. vertical faces 그리고 이 옵션을 통해서 얼마나 이 실린더들을 분할할 건지 먼저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 cat face 스타일, 이 제일 상단 부분, 실린더의 상단 부분의 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겠습니다. 저는 한 8 정도로 잡아주고 여기까지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린더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버티칼이 이제 4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어라운드 돌아가면서 6개의 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캣페이스 스타일. 캣페이스 같은 경우는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죠. 스텝키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이제 이쪽에 헤드 부분이랑 브릿지를 하기 이전에 조금 각도를 줘야 이제 곡률이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살짝 사선으로 기울여 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때는 그래서 클릭 후 F10을 눌러서 컨트롤 포인트를 활성화를 시켜준 상태에서 한번 각도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살짝만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금씩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장자리 엣지가 열려 있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되면 좋기 때문에 여기 상부에 있는 캡을 딜리트 페이스를 통해서 이번에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서 보시는 이 예시 모델링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죠. 네, 그래서 브릿지를 진행하기 이전에 요 이제 데이터는 지우고 좀 더 예쁜 모델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 모델링에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이 둘 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 브릿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화살표가 모여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브릿지는 이제 엣지 루프, 그리고 엣지 요거 옵션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브릿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장자리 엣지의 이 엣지 끝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6개로 이렇게 붙어서 원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에 6개 이렇게 맞을 때만 브릿지가 가능하니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엣지 선택 그리고 상대 엣지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할 수 있는 게 그 넙스 모델링에서 블렌드 서피스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되게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넙스 모델링에서 블렌드 서피스를 할 경우에는 이제 만들고 나서 곡률을 조금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 포인트가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블렌드하는 브릿지가 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그먼트는 이 엣지와 엣지 사이에 엣지 개수, 추가되는 엣지 개수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여기 엣지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형태도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셔서 모델링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니스라고 해서 이제 이 강도를 낮춰주게 되면 조금 더 풀리는 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점점 더 변하게 되죠.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조인 같은 경우는 이 엣지와 엣지를 바로 조인을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를 바로 연결을 해주는데 이걸 풀어주게 되면 서브지 특성상 이 연결이 안 되면은 열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엣지가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조인을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크리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오브젝트들이 연결은 되지만 이 엣지는 살아있는 상태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 크리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모델링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률을 최대한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1로, 크리즈는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피어랑 실린더를 만들어도 바로 이렇게 이어폰의 형상이 어느 정도 갖춰지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조금 더 저는 여기서 엣지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수정을 하고 싶어요. 할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인서트 서브디 엣지 루프를 눌러주게 되면 이 엣지와 엣지 사이에 엣지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타입이 루프랑 링 두 가지로 있는데 루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엣지 추가하고 싶은 바로 옆에 엣지를 눌러주게 되면 이 선택된 엣지 기준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엣지가 생기게 됩니다. 엣지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엣지 루프 같은 경우, 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엣지를 방금 선택한 엣지를 또 선택을 할 건데 이번에는 수직 방향으로 엣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움직이는 범위는 딱 엣지 선택한 범위까지고요. 그런 식으로 엣지를 추가해서 좀 디테일을 살리고 싶다는 경우에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루프를 통해서 살짝만 공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앞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렇게 두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두께도 만들고 그 최종 렌더링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내부가 채워지는 그런 것까지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케이스에서 두께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넙스 모델링에서는 오프셋 서피스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프셋 서브디를 하게 됩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익스트루드 옆에 있는 오프셋 서브디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프셋 서피스랑 비슷하게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내부에 그 내용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로 하고 딜리트 인풋을 로 그리고 솔리드를 우선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피스만 디스턴스는 1로 설정을 한 다음에 만들어주게 되면 이 간격만큼 안쪽에 하나의 서브디 서피스가 하나 더 생겼죠. 그러면은 요 오브젝트만 따로 분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방금 만든 오프셋으로 만든 오브젝트인데요. 여기서 이 면을 한번 메꿔 보겠습니다. 메꾸려고 하면은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Fill Sub Hole 기능을 눌러주시면은 말 그대로 이 서브디의 가장자리 엣지들을 눌러주시면은 면을 채워주게 되는 그 명령어인데요. 여기서 오토매틱 방식이고 싱글 페이스, 트라이앵글 팬, 트라이앵글레이트 이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싱글 페이스는 단면, 그러니까 한 면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트라이앵글 팬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메꿔지는 피자처럼 메꿔지는 방식. 그리고 트라이앵글레이트는 삼각형이지만 네, 그 중심점은 아니고 삼각형으로 메꿔주는 방식이고 오토매틱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매틱 그냥 엔터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꿔지게 되죠. 근데 오토매틱이다 보니 제가 처음에 스피어를 만들었을 때 쿼드로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보니 지금 메꿔진 면들도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로 메꾸도록 하고요. 다시 보시게 되면 메꿔졌지만 뭔가 조금 어색하죠. 이 안쪽이 이렇게 공간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쪽 끝부분의 엣지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즈라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아이콘 크리즈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크리즈는 이후에도 또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는 우클릭으로만 이 하드 크리즈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시고 엣지를 살리고 싶은 이 부분 이제 탭키를 누르시면은 딱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만 한번 클릭을 해주실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그 예상한 대로 이렇게 엣지가 최대한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면을 안쪽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크리즈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또 할 예정이니까 조금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부는 이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채워졌고 이 내부랑 이 외부의 서피스 사이에 이 서피스 자체의 두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외부 서피스에 동일하게 오프셋 서브디를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을 할 때는 이번에는 딜리트 인풋 yes
서피스를 없애주고 바로 이제 두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솔리드는 yes로 해서 두께를 주겠습니다. 디스턴스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방향은 안쪽으로 해준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만 봐도 벌써 네,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형태를 잡아봤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금 디테일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쪽에 그 에어팟을 보통 보면 위쪽에 이렇게 검은 색깔 유닛이 하나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냥 가볍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Inset of the Edge를 눌러주게 되고 이제 페이스를 하나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선택했던 페이스 기준 안쪽으로 오프셋이 되어서 이제 면이 또 세분화가 되었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살짝 엣지가 좀 들어가 있고 좀 울룩 튀어나온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탭키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도 이제 탭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금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죠. 그래서 위치를 살짝 바꿔주면서 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이 페이스만 따로 떼어내서 재질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하려면은 익스트루트 서페이스를 눌러주고 떼어내고자 하는 이런 클릭을 해주고 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여기서 remove subdial mesh crease, 그러니까 크리즈를 제거를 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즈를 제거를 하게 되면 엣지가 풀리기 때문에 곡면으로 되고 그 같이 있던 나머지 엣지도 다 크리즈를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뭐 결과는 똑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형상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아래쪽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메탈릭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익스트랙트 서피스 이렇게 눌러주고 아랫부분을 선택해 준 다음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펴고 이제 재질을 살짝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적용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봤던 결과물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이 됐죠. 이런 식으로 서브디를 통해서 모델링을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 부분에 엣지가 너무 심하다, 나는 조금 더 둥글둥글하게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리무브 크리즈, 이 엣지나 크리즈를 곡면으로 풀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주고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이런 식으로 네, 응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그 헤드랑 실린더 브릿지를 하는 이제 기능에서 이 엣지와 엣지 사이도 되지만 페이스와 페이스 사이도 브릿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 면과 이 면을 브릿지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네, 저기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만들고 그래서 브릿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브릿지가 바로바로 만들어지니까 가장자리 엣지 또는 페이스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링은 다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넙스 말씀드렸던 투넙스 기능을 통해서 서브디 오브젝트를 넙스 모델로 변환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네, 변환하기 전에 한 가지 커맨드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Set Subd for Face Color by Face Pack을 눌러주시면은 이 서브디의 구성 요소가 넙스로 변환이 될 때 면이 어떻게 구성하면서 변하게 되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에 따라서 이렇게 면이 크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넙스 모델로 변환을 해볼게요. 변환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서브디 오브젝트고 오른쪽에 있는 게 넙스 오브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큰
페이스 따라서 넙스가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네,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에 보시면은 이 엣지가 6개가 지금 모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엣지가 5개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가 4개 이상이 모이게 되면 이제 스타 포인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끄고 오른쪽 키 눌러서 끈 다음에 지브라를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지브라를 활성화를 시키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엣지가 모이는 방금 5개 이상 모인 이 부분에서 서브디 자체의 공률은 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지만 이 서브디에서 넙스로 변환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말씀드린 그 포인트의 연속성이 조금 완벽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완벽한 공유를 위해서 G2 옵션으로 최대한 맞출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신 경우는 이 부분만 이제 부분적으로 패치를 이용해 주시거나 아예 넙스 모델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다. 참고해 주셔서 모델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은 모델링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브릿지랑 그리고 그 면을 메꾸는 필 섭기 홀 그리고 이쪽 이제 실린더 부분에 엣지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투넙스 방금 넙스로 변환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셨습니다. 다음 예제는 방금 만든 이어폰하고 좀 전혀 다르게 생긴 이런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있는 곡면 조형물인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배울 명령어는 멀티파이프입니다. 멀티파이프로 이렇게 잡아주고 난 뒤에 크리즈로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줍니다. 스티치로 이 위에 있는 플랫한 박스와 이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것까지 해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요. PPT에서 보신 그 조형물의 네, 이런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작하는 걸 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의 개념이 이런 맞닿아 있는 커브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한 뒤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보니 최초 세팅을 이런 커브들로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노 이 멀티파이프의 이전 버전에서는 이 일자로 있는 이 커브들을 이 맞닿는 포인트마다 끊어서 커브를 만들어 줬었어야 되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커브 하나로 하고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맞닿게만 해도 멀티파이프가 된 점 참고해 주시고요. 멀티파이프는 여기 보이는 시옷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적용할 커브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위아래 사각형만 제외하고 이 받치는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벌써 멀티파이프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옵션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라디어스는 말 그대로 지름 이렇게 두껍게도 할 수 있고요. 저는 10이 딱 적당해서 10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캡 같은 경우는 이 멀티파이프의 각 끝부분들이 열려있냐 닫혀있냐 이런 옵션인데 서브디 특성상 닫혀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곡면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저는 그래서 윗부분에 박스 그 플랫한 박스 모양과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 놓겠습니다. 캡은 노로 하고 스처트 같은 경우는 이 커브가 맞닿는 이 사이에 엣지가 추가되는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브 디바이드 되는 횟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4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4개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엣지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만큼 형태도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쫀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1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벌써 다 만들어졌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박스 만들 때는 Create a Subdi Box 이것도 클릭해주고 이제 카운트 개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X, Y, Z Z 카운트 높이는 1로 설정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았던 커브 위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높이는 20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X, Y 카운트
4개씩 그리고 Z 카운트 하나씩 해서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 형상의 크기를 살짝만 키워줘서 연결할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지워줘야겠죠. 그래서 지워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뻥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이 가장자리 엣지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때는 이전에 이어폰에서 적용했던 브릿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스티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티치도 어떻게 보면 브릿지랑 좀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요. 스티치는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 엣지 클릭 그리고 상대 엣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엣지를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엣지를 선택 그리고 전체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는데 이때 first, second에 따라서 첫 번째로 선택한 엣지 기준으로 위치를 맞출 거냐 이제 두 번째 선택된 그 대상 위치를 맞출 거냐 하는데 저는 이제 에버리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 부분을 좀 브릿지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브릿지를 선택해 주시고 브릿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네, 브릿지랑 이제 스티치를 좀 비교를 해보면 스티치 같은 경우는 이 가장자리 선택된 엣지들이 바로 붙어버리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 엣지의 위치는 그대로지만 이 사이에 새로운 면이 생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면들을 계속해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반해 스티치는 바로 붙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티치로 한번 나머지를 봐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금방 연결되죠. 이렇게만 해도 제가 보여드렸던 결과물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브디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유기적인 걸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쪽 이 박스의 상단 부분에 엣지를 주고 싶은데요. 엣지를 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즈를 이용하게 됩니다. 크리즈 이용할 때는 이제 소프트 크리즈를 좌클릭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좌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 잘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탭을 키셔서 탭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돼요. 퍼센테이지는 이 크리즈, 이 한국말로 주름이라는 뜻인데 이 크리즈, 이 엣지 살리는 강도를 얼마나 할 것이냐. 0도면은 이제 들어가지 않는 상태고 이거를 100%로 하면은 엣지가 가장 날 서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여기서 저는 크리즈 올로 해서 우선 크리즈가 100% 들어가는 방식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렌더 뷰에서는 굉장히 서브디에서도 이렇게 날카로운 엣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강도를 좀 유연하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다시 크리즈, 소프트 크리즈 좌클릭을 눌러서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엣지 라인을 여기 부분에서 조금 세게 주고 점점 가면서 엣지를 한번 풀어줘 볼게요. 볼 때는 선택하고 누르게 되면 역시나 이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퍼센테이지를 이 노란 점이 있습니다. 엣지 끝마다 노란 점인데 여기 누르시고 100 누르시고 이쪽부터는 풀어지게 되니까 여기 자동으로 계산이 되긴 하는데요. 저는 한 50 정도로 유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0%로 진행이 되면 100에서 50, 0% 누르시게 되면 렌더 뷰에서는 이렇게 엣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점점 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엣지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크리즈의 특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제품 디자인을, 제품이나 그런 형상 디자인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즈를 다시 한번 이 상단 부분의 크리즈를 제거해주고 살짝만 넣어볼게요. 100%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누른 다음에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는 크리즈 올 눌러서 여기서 50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50%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부드러워진 엣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단에 이 파이프 뚫린 부분을 아직 메꾸지 않았었는데요. 메꾸는 기능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필섭 기호를 눌러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가 메꿔지게 되는데, 원래는 저는 약간 엣지가 살아있는 가장자리를 원했는데 이렇게 구형으로 되다 보니 마찬가지로 여기 크리즈, 이번에 하드 크리즈로 클릭을 통해서 크리즈 100%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엣지가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조금 크기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엣지의 더블 클릭을 통해서 형태를 변형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엣지 자체를 살짝만 올려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기호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형물 모델링은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플랫한 부분에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영역만 선택이 돼서 그대로 내려주시게 되면 조금 이런 식으로 메탈릭 재질이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멀티파이프, 이 커브들을 이용해서 멀티파이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상단 부분에 엣지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출이 달라지는 크리즈, 그리고 이 상단 박스와 멀티파이프 사이를 이어주는 스티치,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주로 이용을 해서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 보이시는 리플렉트 그리고 라디에이트, 서브 디바이드를 통하면은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거를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이렇게 과정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유닛을 만들고 라디에이트를 통해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판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살려주는 이렇게 큰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리플렉트랑 라디에이트를 먼저 개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 리플렉트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플렉트는 스피어로 또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쿼드로 만들어서 리플렉트는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항아리 모양처럼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됩니다. 눌러주시게 되고 리플렉트를 적용할 대상을 먼저 눌러줍니다. 리플렉트는 쉽게 말하면 이 대칭 면을 기준으로 한쪽 면을 수정을 했을 때 이 반대쪽 면, 기준의 반대쪽 면이 되는 것도 함께 수정이 되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축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X축, Y축이 있는데 저는 Y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은 주로 수정할 방향을 정하는 건데요. 여기는 저는 이제 보기 좋게 이쪽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 선이 생기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쪽만 편집하면 한쪽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 상태,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양쪽이 같이 수정이 되는데요. 좀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익스트루드 서브디를 한번 해줄게요. 이전에 배웠던 면을 돌출하는 기능인데 여기서 클릭을 해주고 수정하게 되면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 빨간면 기준으로 대칭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싫고 바로바로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서브디 시메트리를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보이는 거는 빨간 선과 어두운 면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이 리플렉트를 중첩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두 번을 보겠습니다. 두 번을 적용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반반이 아니라 4분의 1만큼 이 밝은 부분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익스트루드 말고 이 엣지를 잡아서 수정시킬 경우에 이 중심축 기준으로 리플렉터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리플렉트 설명이 끝났고 다음은 라디에이트 설명에 대한 내용을 또 스피어를 만들 텐데 이번에는 좀 설명을 잘 드리기 위해서 UV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UV 모양으로 스피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좌클릭, 우클릭의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좌클릭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스피어를
중심축에서 살짝 멀리 떨어뜨리고 라디에이트를 누른 상태로 객체 선택, 그리고 센터 선택, 객체를 선택하고 이 세그먼트 개수를 지정하게 됩니다. 저는 한 6개 정도로 해볼게요. 6개 정도로 하고 중심축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구가 총 6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밝은 객체를 조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같이 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 UV 만들어진 스피어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선택하게 되면 이 밝은 면 기준으로 나머지 면이 동일하게 편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밝은 면 기준으로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밝은 면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면들이 편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건축물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이 있는데요. 이 면 같은 경우는 이 크리에이트 서비스 플랜을 통해서 이렇게 카운트 개수를 정하고 탭키를 눌러서 하나하나 지우면서 이 모양에 가깝게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조금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리플렉트 기능을 써주게 됩니다. 리플렉트 기능을 써주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쪽 잡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한쪽 면만, 이 버텍스만 잡아줘도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심점은 대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하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이 시메트리를 꺼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이 면을 기준으로 이제 8개, 총 8개 면인데 8개 면으로 한번 라디에이트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에이트 좌클릭을 통해서 대상 선택, 그리고 중심축 선택. 잠시만요. 다시 세그먼트를 8개로 다시 수정을 해주고 중심축 선택 하게 되면 재밌는 게 이 서브디 특성상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하나의 모양처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밝은 면, 어두운 면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밝은 면의 한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다음 단계에서 밑에 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얘만 따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이때는 라디에이트를 썼어도 이 리플렉트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꺼줍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포인트 F10 활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선택,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이 상단의 스탠다드를 눌러서 아래 보시면은 프로젝트 플레인, C 플레인 요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은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서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오브젝트에 맞춰서 이렇게 플랫한 면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단에 두께를 주고 기둥을 만들면은 마무리됩니다. 이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둥이 그 예시 이미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이 면 구성이 되어 있죠. 촘촘하게 면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전에 강의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좀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서브 디바이드 면을 좀 더 세분화해서 눌러줘야 됩니다. 그 기능을 위해서는 여기 브릿지 옆에 있는 서브 디바이드 서브 디를 눌러주시고 대상 선택 그러면은 조금 더 세분화됐죠.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하게 되면 네, 그 PPT에서 봤던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세분화된 면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 면 클릭,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오프셋 서브디 눌러주시고 딜리트 솔리드 예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두께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두께가 생긴 상태에서 이제 이쪽 면과 이쪽 면 사이에 브릿지를 통해서 기둥을 양쪽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면을 터뜨릴 필요 없이 브릿지를 통해서 클릭, 그리고 이 정도가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그다음에 클릭하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둥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세그먼트는 필요하신 만큼 늘려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둥을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지만 이렇게 기둥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넙스 모델로 변환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 상단에서 이 원형 곡선을 만든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면을 이제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트림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연출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은 이제 기둥 만든 거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만드셨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모노크롬, 이 퍼스펙티브 보이는 이 화살표 밑에 모노크롬 눌러주시고 조금 더 스케치처럼 변했죠. 여기서 옵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뷰, 디스플레이 모드, 모노크롬에서 쉐이딩 이펙트를 스탠다드 쉐이딩이 아닌 라인, 평행 라인을 해주고 로테이션을 한 45도로 해줄게요. 45도로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연필로 그린 것 같은 연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뷰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통해서 와이어를 보고 싶으면은 와이어 활성화, 크리즈만 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서브디 이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예제 모델링 3개 정도를 통해서 기능들을 배워봤는데 이제 나중에 뭐 개인 작업하실 때나 현업에서 좀 다양하게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